조서 내용 볼까요? 예,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지막 진술 조서 제일 마지막 장. 네. 6, 7페이지까지 있네. 네, 이게 여기 6페이지부터 네. VIP 언급 조금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 여기 이제 사회 진술이죠? 예. 이게 네. 마지막 진술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일사단장 후임도 검토했다. 뭐 해군 총장과 독대하면서 일사단장 후임 인사 보고했다. 이건 다 얘기했고요. 이건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도 반복되네요. 일사단장 허위 보고도 또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그다음 7번에는 뭐냐면 현장 지휘관들을 언급한 사람을 이제는 정책실장에서 장관으로 바꿔요. 여기서 진술이 또 바뀌네요. 바꿔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장관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멘트에 지금 따라 맞춰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 예, 준하는 내용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7월 31일 정도에 안보실 통해서든 그죠? 이게 이제 8월 29일 날 작성된 건데 구속영장 청구 바로 전날.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개입설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게 8월 28일이거든요. 조사를 거부하면서. 그럼 그 다음 날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쭉쭉쭉 이제 내려 보시면 좀 올려주세요. 다음요. 그 이제 저기 그 대통령실에 파견된 대령이 장관 보고서를 김영래 대령이죠. 그다음에 보도 자료는 안보실에 제공된 관련. 그다음에 11번 보면요. 저 11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VIP가 언제 회의를 하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님과 통화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완전히 박 대령하고는 상반된 짓이네요. 그러면 저기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VIP가 언제 회의하는지를 박 단장은 알았나요? 그다음에 그 회의 끝나고 시간대가 장관한테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 받은 것이 그 회의 끝나고라는 걸 알았나요, 박 단장은? 오히려 박 단장은 두 가지를 다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말한 그것이 다 객관적 사실로 나중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좀 신빙성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저 말대로라면 박정원 대령이 거의 뭐 공상소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3번에 보면 되게 저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개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박 단장이 수사단에 내려와 가지고 중수대장과 일광수대장과 함께 이게 상급제대 요구에 따라서 관계자를 변경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 장짜리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해병대 사령관은 또 문서를 안 받았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렇네요. 뭐 보고서를 저한테 주었으면 수첩에 적을 필요도 없었고 안 받았다는 얘기죠. 없죠.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문자를 보낸 내용을 보면 그걸 이제 정리해서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 박 단장이 문제 제기한 거를 정리해서 보낸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8월 1일 날 10시 39분에 보냅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1. 상급제대 의견에 대한 관련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유족의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은 당연히 쟁점화하여 불신을 조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찰 수사에서 혐의자 추가 제외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최초 시작 단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그러면 수사단장이 보고하는 걸 자기가 메모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또 문자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수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제출된 거로만 보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수사단장이 한 얘기를 수첩에 메모한 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출된 바는 없다. 게다가 박 단장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한 장짜기로 보고를 했더니 접어서 그 수첩 거기에 끼워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단이 제대로 뭐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 그런 자료가 지금 조난돼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럼 저 부분은 사령관이 뭔가 지금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게 요인이 뭐냐면 그 보고서 안에 BH가 언급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그 보고서를 자기가 문서로 받았다면 BH가 왜 언급돼 있는지를 책망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안 했다면 아니 너 왜 이걸 갑자기
대통령을 언급하냐?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 책망을 했어야 맞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마치 그 독대했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할 수 없듯이 그 인사와 관련된 독대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결재 번복의 이유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이 문건도 문건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BH에 대한 그 VIP에 대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뭔가 가리고 있다고 봐요. 그걸 보면 이 A4 용지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보고서는 안 주고 보고서를 그러면 읽어서 적으세요. 사령관님한테. 아니 그리고 그 증인이 있잖아요. 그 밑에 박대령 부하들도 그렇죠. 알잖아요. 올려보낸 사람은 있죠. 근데 이제 아니고 작성한 사람이 일광수 대장 아니에요? 전달한 때는 독대 시에 전달했으니까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들어서 지어줘서 보낸 분들이 있는데 다 같이 작성했는데 한 장짜리 보고서를 그러면 아니 그 해병대 사령관님 말씀 그렇다니까요. 수사단장 한 장짜리를 들고 가. 그래서 회의에서 읽어. 이럴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열심히 사령관은 적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군사보좌관한테 문자로 보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삼성 장군이신데 그건 결례죠. 당연히 보고하라고 그랬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린 다음에 문건을 드리던가 했어야 맞는 것이지. 이건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해병대 사령관의 뭐 그 업무 수첩을 지금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으니 이미 제출을 받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업무 수첩의 메모를 딱 이첩 전까지만 했겠냐고요. 이첩 후에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도 당신의 소회를 적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회 조서를 받고도 소회를 적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뭐 비어폰조차 본인이 열심히 낸 그거조차도 뭐 증거로 안 내는 군검찰이 그런 부분들은 이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 쪽에서 이제 법원에 재판부에 요청을 하면 혹시 이제 증거 보전이 물론 가능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보존돼 있을까? 그래서 저희도 폐기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고 이제 예상하는 바로는 김기한 사령관께서 무엇을 그렇게 폐기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상 또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왜냐하면 당신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말 못할 사정은 있지만 당신이 뭔 떳떳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결국은 외압 때문에 불거진 넓은 의미에서 피해자거든요. 해병대 사령관도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종이지. 박 단장의 기억 속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뭐 때문에 그런 증거를 훼손하고 가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지도 않았겠죠. 아니 훼손할 생각이 있다면 굳이 검찰이 내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겠습니까? 당신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마지막 진술 보면 17번에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박대령한테는 뭐 불리한 얘기인데 뭐 알려진 얘기지만 결국 박대령이 항명한 것을 벗어나려고 항명 혐의를 벗기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장까지 언급하면서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려고 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해병대 사령관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병대 사령관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군검찰이 인용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항명 사건은 8월 2일 날 일어나요. 저 보고서를 올리거나 한 것은 7월 31일 날입니다. 7월 31일 날 항명하려고 작정하고 미리 그걸 변명거리를 만들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병대 사령관은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검찰이 그걸 인용하면 안 되죠. 구속영장이 저걸 인용했다니까요.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 지난번에 저희 그때 나오셨을 때 얘기했지만은 군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박정대한테. 물어보지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것이 뭐냐면 국방비서관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해가지 못할 망정
국방비서관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라고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증거로 된 건 대통령이 외압을 했어도 대통령 그럴 권한이 있다라는 걸 증거로 내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 낸 게 그래서 조사 안 한 건가요? 대통령은 개입에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 조사를 안 한 건가요? 자, 이거 마지막이죠, 자료? 예, 마지막에 자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내일 넘기면 안 돼.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죠. 저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에서도. 왜냐하면 박 단장의 기억에는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령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건의를 해도 돼, 건의를 한번 해볼까? 그런 방법도 있지라고 말씀하셨다거든요. 그걸 그냥 박 단장한테만 하고 만 얘기인가? 실제로 저 얘기를 이제 건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직권남용 됩니다라고 박 단장이 건의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수단장이 직권남용 된답니다라고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멘트로 바꿨다고요. 이러면 직권남용 됩니다라고. 예.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수단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아니 삼성 장군식 되는 사령관께서 생각해보면 책임을 져도 왜 네가 지냐, 내가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한테 건의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박 단장의 기억 속에 그 멘트,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건의할 수도 있지. 이 얘기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닐 수 있다. 그게 지금 지워진 그 문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독한 바로는 장관인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판독한 바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이제 이 흑백에다가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명이 보니까 저는 한자도 해독을 못했는데요. 한자도 해독을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장관님을 해독한 분이 있고 제가 책임지고를 해독한 분이 있고 가로 열고 내일을 해독한 분이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 변호인단에서. 그래서 조합을 해보니까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 야,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마지막 통화가 그거였다면,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마지막 통화가 그거였다면,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장관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청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 거라고요. 해병대 사령관도 그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 사이에는 그 정도의 문제였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경로 2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장관은 알지요. 이 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실무에 대해서 아는 분인데, 김관진 백낙종 사건은 군에서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장관이 조사본부장한테 이상한 짓이했다가 둘 다 엮이는 초유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한 거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문자 메시지에도 보면 여러 사람의 책임이 관련돼 있으니 좀 더 정말 조심스럽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청탁을 했는데 좀 곤란합니다, 받아들이기.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이 문자 메시지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건의, 장관님 그냥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은 설명이 좀 길고 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지금 시간이 한 15분 이상 더 갔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민 변호사님 설명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수사, 군검찰 수사 정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일반적인 어떤 수사의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지금 정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고요. 부디 법정에서는 좀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군검찰이든 일반 검찰이든 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어떤 그 봉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아무리 국방부 소속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는 뭐 정권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진실을 비틀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많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외압 증거는 차고 넘치고요. 이것을 외압이라고 못 부른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이제 외압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판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